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담수구역에 퇴적물이 쌓여서 섬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큰 강 하류에 많이 생기는데요. 강물 유속이 느려지면서 강 가운데 퇴적물이 쌓이고 섬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곳들은 주변에서 뭔가 흐르며 그쪽으로 보이니까 그 부근에서 뭔가 떠내려간다면 그 섬으로 흘러들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거기엔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런 곳에서 기묘한 일들을 경험했던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터에서 낚시꾼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터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2010년 초쯤 여름에 같이 낚시를 하던 동생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동생하고 같이 낚시를 한 게 지금까지 20년도 더 되니까 뭐 알 거 모를 거 다 아는 사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알고 지낸 그 동생은 말이죠. 밤낚시 분위기 좀 잡자고 가볍게 얘기할 친구는 절대 아니고요. 혼자서도 밤낚시 엄청 즐기던 친구였는데 그 뒤로는 절대 혼자 밤낚시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때 그 동생이 작은 배를 하나 구입했었어요. 비싸거나 좋은 건 아닌데 기성품 아니고 맞춤 제작식으로 만든 거라고 엄청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 탔나? 횟수는 얼마 안 되고 그러고는 헐값에 중고로 넘겼죠. 저한테나 주변에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사겠냐고. 그런데 그닥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도 없고 배 같은 경우는 다녀온 뒤에 관리나 보관도 문제가 되니까 저나 주변에선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중고로 엄청 싸게 올려서요. 나가기도 금방 나간 걸로 알고요. 그때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왜 더 안 타고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더 이상 배낚시를 못하겠다고. 아니, 이젠 혼자서 밤낚시를 못하겠다고. 동생 말은 이래요. 저희가 낚시하는 곳에서 좀 더 올라가면요. 배가 있어야 갈 수 있는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긴 오랜 시간 퇴적물들이 쌓여서 된 섬인데요. 눈축으로도 선 길이가 한 100m는 좋게 넘고 넓이도 20에서 30m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육지 쪽에서 볼 때도 뭐 풀이나 나무도 울창하고 다녀온 사람들 말로는요. 그 섬 안에 강하고 연결되는 그런 작은 못도 있다고 그래요. 동생은 배를 산 뒤에 여기저기서 낚시를 하다가요. 그 섬이 이제 평소에 한번 가봤으면 했던 곳이기도 해서 혼자 겸사겸사 캠핑도 할 겸 그 섬으로 갔다네요. 도착해서 보니까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나무랑 풀들이 더 빽빽하더래요. 그리고 그 섬 바닥은 육지랑 다를 게 없이 단단했고요. 배 근처에 자리 잡고 간단하게 끼니를 때운 뒤에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뒤쪽은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리 잡은 쪽 라인으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분위기도 좋고 밤하늘을 보니까 달무리가 짙고 멋지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내일은 비가 내리겠다 싶어서 배를 간단히 편성하고 낚시를 했다는데요. 얼마쯤 지나니까 바람이 부는데 말이죠. 이게 여자 울음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자 울음소리는 아닌데 분명 바람이 부는 소리인데 딱 귀에 들리는 건 여자 울음소리. 그래서 야, 이거 분위기 쌈박하고 살떨리고 좋네 이러면서 주변을 쓱 둘러보니까 말이죠. 언제 왔는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회색인지 흰색인지 어쨌든 밝은 컬러의 점퍼를 입은 여자가요. 물가 바로 앞에 앉아서는 육지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겁 많고 담력이 쫄보면 그런 곳에서 혼자 밤낚시? 절대 어림도 없잖아요. 그 동생이 절대 담력을 가졌다는 말까지 들을 친구라 그때도 뭐 뒤쪽에 낚시라든지 캠핑 온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캠핑이라든지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좀 몇몇 있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별거 없이 다시 낚시에 집중하는데 바람소리, 이게 좀 전보다 더 구슬프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바람소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미치겠더라는 거죠. 그때부터는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날이 추운 날도 아닌데 말이죠. 여름에. 그러다 아까 그 여자 쪽을 봤대요. 그런데 여자가 보이지 않고 올 때도 인기척이 없었는데 갈 때도 소리 없이 간 그녀. 이쯤 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담력이 남달리 좀 강하니까 혹시 하는 호기심도 생기고요.
건너편으로 조용히 가봤대요. 낚시라든지 캠핑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아니 어쨌거나 제발 거기에 사람이 있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혹시 나간 건 아닌가 하고 섬을 한 바퀴 돌아봤다는데요. 그 섬 어디에도 사람이 있다간 흔적이 없더래요. 그 섬엔 그때 그 동생 혼자 있더라는 거죠. 동생은 그때 부랴부랴 짐들 배에 던지듯이 때려넣고 급하게 노를 저어서 거기서 나갔다는데요. 나오면서도 그 바람 소리, 그게 계속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섬에서 멀어지는데도 그 바람이 자기를 계속 따라오듯이, 그렇게 따라오면서 울듯이. 그리고 그 섬, 나중에 다른 낚시꾼들이 거기서 여자 사체를 발견했거든요. 그건 제 주변 낚시하는 그 지역 낚시꾼들도 아는 얘긴데요. 그런데 그때 발견된 그 여자, 입은 옷 색이 밝은 회색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생이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여자를 본 날짜보다 그 여자 사망 추정일이 한참 앞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소문이 돌 때 말이죠. 동생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자기가 본 여자가 그때 발견된 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귀신이 된 그 여자를 봤던 거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바람소리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하기엔 지나칠 정도로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같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특히 여자 혼자서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왔다가 나갈 가능성은 더 낮은 거고, 그것도 소리 하나 없이. 그래서 귀신이라면 콧방귀부터 끼던 친구였는데 그 뒤부턴 혼자 밤낚시를 못할 것 같다면서 배부터 중고로 올린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은 지금까지도 절대 혼자서는 밤낚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디가 됐든 말이죠. 낚시꾼에게 드는 낚시터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바람소리가 왠지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 그런데 제 경우엔 그게 그냥 그런 느낌이지,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잠시뿐이었고요. 그런데 사연자는 지나칠 정도로 여자가 우는 소리와도 같았더라. 그것도 배를 타고 섬에서 나올 때 계속 바람이 부는데 그것조차 여자가 우는 소리로 들린다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인어전설, 그것도 이거 비슷한 이유로 선원들이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날 있었던 사연자의 경험, 눈에 보인 것이든 귀에 들린 것이든 사연자 심리 상태에 따른 착각이었을까요? 아님 진짜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